이번 주 가장 핫한 기업을 짚어보는 기업 이슈 맥 시간입니다. 박 대표님 오늘 어떤 기업을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슈된 기업이 대한항공이죠. 그래서 예. 한진그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한진그룹은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진. 네.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한국의 뭐 진보 이래가지고 진보가 아니고 막 한국의 진 뭐 해가지고 한진이라고 적었는데 그렇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45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1945년. 네, 현재는 재계 수율이 좀 떨어졌어요. 14위. 왜 떨어진지 아시죠? 예전에는 몇 위까지 갔어요? 원래 10위였죠. 10위. 네, 10위를 계속 유지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한 4등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뭐죠? 뉴스 시간에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진해운이 나갔어요. 아, 해운이 나가요. 한진해운이 매각하는 바람에 사실 한진해운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네. 그 한진해운은 세계 7위 선사였어요. 아직 우리나라의 물류를 책임질 뿐 아니라 국제 물류도 상당히 책임졌고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가장 아끼는 회사였는데 그게 망한 거죠. 망했죠.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50년 만에. 그래서 한진해운이 몰락하면서 재계 14위가 된 그룹이고 지금은 한진그룹이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한항공밖에 없죠. 네. 근데 실제 한진그룹은 원래는 트럭부터 시작한 물류회사입니다. 네. 운송 물류회사가 한진그룹입니다. 한진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십시오. 좀 볼까요? 한진그룹은 1945년도에 시작하는데 역사를 하기 전에 최근에 경쟁직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2015년부터 보면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매출인데 네. 떨어지잖아요. 파란색이 매출. 여기 자산 자산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 해운사를 갖고 있으면 자산이 크거든요. 한진그룹의 그 15년도에 자산은 37조였는데 지금 3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들어간 게 굉장히 컸다. 그래서 재계 수율이 14위께 떨어졌다. 자산 기준으로 재계 수율을 따지거든요. 네, 그렇죠. 매출액도 22조에서 지금 12조까지 떨어졌다. 매출은 뭐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났죠. 나네요. 네. 그리고 순이익은 이때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흑자가 받았어요. 네. 이도 대한항공 때문에. 근데 이 12조 매출 중에서 11조가 대한항공이 삽니다. 11조를. 그러니까 한진그룹은 매출의 12조 중에서 90% 가까이를 대한항공에서 하고 그리고 한 6천억을 진해에서 하고 나머지 조그만 계열사들은 거의 뭐 구성맞추기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중훈 회장이 창업을 한 한진그룹을 후세대에 와서 더 쪼그라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사를 잠깐 같이 볼게요. 예. 한진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의 전쟁이 한진그룹을 살립니다. 전쟁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예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국제상사, 국제시장 예. 보셨죠? 봤죠. 그 영화에서 보면 베트남에 가서 막 트럭으로 뭐 나르고 그 모태가 조중훈 회장이에요. 네. 이제 보시면 45년도에 인천에서 한진상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도 인천에 있죠. 한진이 인천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이 선친이 인천 분이신가요? 원래 선친은 서울에서 사셨어요. 아, 서대구 사셨는데 인천에서 그 한 이유가 이 조중훈 회장이 원래 힘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조부께서 구한 말에 중추원 의관이셨어요. 조부께서. 그런데 조중훈 회장의 아버지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일종의 반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임인데 출가해서 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임 비슷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스님. 예. 예. 그래서 그 조중훈 회장 가문이 불교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조중훈 회장도 불교 쪽에 아주 밀접하고. 그런데 흉고를 다니다가 조중훈 회장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 조중훈 회장이 1등 항해사, 최연소 1등 항해사 자격을 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는 해방된 이후에 돌아와요. 그게 언제인가요? 18살인가 따요. 그리고 20대 22살에 유해사를 전입하거든요. 22살에. 근데 일단 항해사를 하다 보니까 뭘 봤냐 하면 조중훈 회장이 운송을 본 거예요. 배 운항을 본 거죠. 그 젊은 나이에 조중훈 회장이. 그래서 그 꿈을 꿨겠죠. 그 운송에 대한 꿈을 꿨을 거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 한국에는 배가 한 척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갔을 거고, 젊은 시작한 거는 일단 항해사를 하면서 기계를 좀 배우셨나 봐요. 그 트럭을 고치는 걸, 뭐 이런 걸 좀 배우셨나 봐요. 트럭 한 대를 사서 또 운송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로 돈을 좀 버느냐? 6.25 때 그나마 45년도에 설립을 해서 6.25 때 이 트럭을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한 대만 남겨두고. 근데 6.25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56년도에 미 8군 군수물자 수송계약을 땁니다. 이 수송계약 딸 때도 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뭐 조중훈 회장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차가 하나 고장 났는데 그거를 고쳐줬는데 안에 뭐 미군 장교 사모님 타고 있어서 그걸 인연이 돼서 뭐 했더라. 그건 다 설인 것 같고, 어쨌든 미 8군하고 군수물자성 계획을 하면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근데 가장 큰 돈을 번 거는 울람전이에요. 당시에 이 트럭이나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미군에서 흘러나온 트럭을 고쳐서 뭐 쓸 때였으니까. 근데 가장 큰 돈을 번 거는 66년 3월인데 이 한진 상사가 주월 미군과 군수물자 수송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계약 금액이 당시에 750만 불. 큰 돈인 거죠.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미군 9월 미군이면은 이게 이제 월남 파병, 그러니까 베트남 얘기하는 베트남에 파병 간 음. 미군들의 군수물자 수송 계약을 따요. 이 계약 금액이 당시로 우리나라 무역 금액보다 컸던 금액을 tab니다. 근데 이때도 그 일화가 있는 게, 이 미군들은 수송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걸으라고 했는데 보증금이 300만 달러예요. 300만 달러. 300만 달러.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죠. 그래서 명동시장이 흘러나오는 사채를 다 끌어들였다. 명동시장의 사채가 말랐다. 그게 이제 한진그룹이 일약 돈을 버는 계기가 되는데, 이 66년 3월이면 우리나라 군인이 월남에 파병 나간 게 67년도니까 우리나라 군보다 더 빨리 월남에 들어간 게 한진그룹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의 돈을 버느냐? 70년대 초반까지 얼마의 돈을 버느냐? 1억 4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진그룹이 성장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했느냐? 당시에는 그러니까 배로 물건을 나른 거죠? 아니, 아닌가요? 육로운항에 돈을 더 많이 육로운항? 벌었대요. 배운항도 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거는 육로운항이었대요. 왜냐면 육로운항은 그 위험수당이 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조중훈 회장의 동생이 조근호 씨라고 지금 하와이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한진그룹 부회장을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 얘기를 들은, 이분 이제 책 쓴 걸 보니까 미군 부대한테 M16을 달라 우리한테. 왜냐하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시장. 예, 그 월남 때 수송하는 딱 그거였대요. 그 국제시장 감독도 그 한진 그 조중훈 회장의 사례를 가지고 그 월남을 했으니까 그렇게 돈을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돈을 벌어서 가지고 70대 60대 후반만 해도 우리나라 돈 있는 그룹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돈 있는 그룹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한 게 뭐냐? 대한항공을 인수합니다. 그렇군요. 그 돈을 가지고 두 개 사업을 하는데, 대한항공이 당시에는 이제 한국항공, 정부 거였죠. 정부 거였죠, 네. 그죠? 69년도에 69년 3월에 대한항공 인수를 합니다. 한국항공이죠. 예, 인수를 하는데 이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다 그러죠. 야, 조 회장, 나 국적기 타고 해외 가고 싶다. 딱 그 말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60대 후반에 국내에 돈이 좀 있다고 하는 그룹은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효성의 조 회장, 그 다음에 진진 재벌이 된 한진 조 회장.
근데 정몽 그 당시는 아주 크진 않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여기다가 이제 운송을 하니까 너희들이 해라 하고 이 한국항공을 줬는데 이 대한항공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또 그 돈을 가지고 하나 인수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의 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뒤에 가면 한진 사옥이잖아요. 예. 예, 한진 사옥. 그걸 그때 사들입니다. 음.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알짜 땅이었고 모든 재벌이 그 땅을 사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하여튼 조 회장이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 회장은 가문이나 돈면에서 약간의 열등감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러 사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욕심을 많이 부렸다. 그래서 혼맥도 일부러 더 높은 사람들 혼맥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 가문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갑질과 무관하지 않다. 예. 국적기를 보유한 사업은 그러면은 언제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게 1973년이죠. 73 년. 이게 이제 B747 가지고 태평양 그 처음 노선을 했는데 여기 옆에 계신 분이 김종필 당시 총리. 예, 그리고 조중훈 회장 되죠. 네. 이때부터 이제 국적기를 가지면 혜택이 뭐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게 그 국적기 회장이 외국 호텔에 묵잖아요. 예. 반드시 그 나라 국기를 걸어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혜택을 누려요. 그러니까 국적기에 대한 그 IOC 위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IOC 위원이 되면 많은 그 전 세계 재벌들이 IOC 위원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IOC 위원이 되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받거든요. 대통령급으로? 네. 그 호텔에 그 나라 국기를 걸어주고 굉장히 의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근 회장이 IOC 위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예. 국적교장도 비슷한 의전을 받습니다. 네. 국적기 오너가 되면 어느 나라를 가건 호텔에는 그 나라 국기를 걸어줘야 돼요. 국적기 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호텔에. 그렇죠. 당연히 의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갑질 논란 때 예. 국적기의 태극기를 빼라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적기라는 지위는 그 나라의 지위와 그 나라의 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국적회장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갑질을 했을 때 빼라고 한 거죠. 근데 아직도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죠. 국적기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적기의 등기이사는 외국인은 못한 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국적기라는 근데 줄을 지금 주는 지위가 조연아 씨가 지금 이제 잠깐 외국인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등기사 안정은 불법이었던 예. 거죠. 네. 진에어에 진해는 국적기 아니에요.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네. 오케이. 그러면 항공 사업 말고 어떤 사업들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까? 좀 큰 걸로 볼까요? 대한항공의 지배 구조예요. 네. 지배 구조인데 좀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일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자제분들. 지금 자제분은 현재 조양호 회장은 일남 미녀를 두고 있죠. 조연태. 제일 큰 딸이에요. 조연아. 나이 제일 큰 딸이고 둘째가 조원태. 현재 한진칼 대표이사. 그리고 이번에 물컵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된 조현민 전 전무죠. 이 네 사람이 사주일가입니다. 이 사주일가가 한진칼이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주회사. 지주회사. 네. 네. 이걸 좀 심플하게 보면 이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고 진에어, 한진, 호텔 그리고 정석기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대한항공이 제일 커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그룹 매출의 12조인데 11조를 대한항공이 하고 있고 이 진에어는 그 저가항공이고 8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룹들은 소규모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긴 하지만 그리고 이 나머지 그룹들도 대부분 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관련된 매출을 하니까 실제로는 얼떨결에 받았던 1969년도에
하기 싫었는데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받았던 대한항공이 먹이 살리고 있는 거죠. 그 대한항공이 지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흑자도 지금 제일 많이 내는 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조양호 회장님은 지금 이제 조중훈 회장 장남이고 그렇죠? 네. 형제들이 이제 다 분리 독립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좀 보면 혼맥을 좀 봐야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우선 이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죠. 네. 조양호 회장인데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가 조중훈 회장 네. 창업자죠. 네. 이 창업자는 원래 그 아버지가 조명희 씨라고 이분이 이제 반스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 설화에 삼남 사녀를 줬어요. 삼남 사녀를 줬는데 조중훈 회장이 둘째입니다. 이제 큰 형이 있는데 조중열이라고 이분이 형인데 이분의 셋째 아들이 조건호라고 이분이 리먼 브라더스 부회장입니다. 현재 그 전에 과거에 이러면서 망했잖아요. 예, 그렇지 망했죠. 망했죠. 예, 부회장이시고 이 한진그룹을 실제 경영했던 분은 이 조중 회장하고 이 조중건 부회장 이 두 분이 실제 한진그룹을 창업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이제 조중 회장의 자녀는 누구냐? 딸 하나와 아들 넷을 둡니다. 큰 딸이 조현숙인데 큰 딸의 사위가 이태희라고 지금 법무부인 광장 예. 아시죠? 예, 알죠. 메이저 법인. 예, 메이저 법인이죠. 국내 김현장 다음 하니까 예. 뭐 3대 로펌은 들어가죠. 예. 그 광장을 만든 이태희.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조중호 회장이. 그러니까 조양호 그 큰딸하고 조현숙하고 큰딸을 정략 결혼 시켜서 실제로 광장을 만들기 전까지 한진그룹의 법무 담당 상무까지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한진그룹의 사회이사로 꽤 오래 있었어요. 지금도 한진 일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둘째가 이제 장남이 조양 회장이 아까 삼남을 두고 있고 둘째가 조남우 회장인데 이게 한진중공업을 떼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진이라는 해운을 만들다 보니까 폐를 만들 수 있는 중공업을 하나 인수하고 그게 한진중공업이 되고 한진중공업을 떼어서 별도 계열부를 지킵니다. 셋째가 조수호 회장이라고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조중 회장이 셋째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조중 회장이 돌아가시고 2년 후에 그룹 회장을 조수호에게 맡겨요. 아, 원래. 그러니까 한진그룹은 정석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인하대학교도 정석학원 뭐 그러고 정석 기업을 통해서 회사를 물리가기도 하고. 근데 정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조양 회장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대요. 급하고 뭐 전 가만히 있지 못. 그런데 선친께서 그 불같은 성격을 좀 누구리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호가 정석이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군요.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석이란 호를 지어줬고 그것 때문인지 자녀들 중에서 가장 차분하고 그런 사람에게 후계자를 준 건데 그분이 조수호 회장이었어요. 그렇군요. 한진해운 회장이었죠.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 이거죠. 돌아가신 거죠. 현대그룹처럼. 근데 이 선친께서 다 그런 뜻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은영 회장이 이 한진해운을 맡고 있는데 이 최은영 회장은 또 누구와 인간되어 있냐면은 어머니가 신창숙 씨라고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신동빈 회장의 고모가 되는 거죠. 그럼 신동빈 회장과 최은영 회장은 고종 사촌간이 됩니다. 이 최은영 회장의 여동생이 있어요. 예. 정경인가? 이분은 KCC 회장의 부인이 됩니다. 아, 현대가하고 인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막내가 그 조중호 회장이 그때 월남에서 분동 가지고 인수한 기업 중에 2개 기업을 인수하는데 한일개발하고 한일개발 아시죠? 예.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동양화재를 인수합니다. 동양화재. 네, 그 당시에 그 동양화재가 지금의 메리츠 화재가 돼요. 그러니까 메리츠 종금 메리츠 화재가 그 당시 동양화재를 인수해서 낸 기업이에요. 그 메리츠 화재의 화재 그룹을 막내인
조정호 회장에게 계열 분리를 합니다. 2005년도에. 근데 이 조정호 회장의 부인이 누구냐면 구명진 씨라고 이분 때문에 LG와 삼성과 또 혼맥이 연결됩니다. 구명진 씨의 부친이 구자학 아오홍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자경 회장의 동생이죠. 그리고 구자학 회장의 부인이 이숙희 씨라고 이병철 회장의 큰딸입니다. 삼성하고요. 삼성하고요. 그러니까 이 한진그룹은 제게 모든 게 다 이 혼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진그룹은 하고 사업 영역이 한중공업, 메리츠-화재, 한진해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물류 회사인데 네. 이제 몇 년 전인가요? 파산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었나요? 원래 한진해운이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이 한진그룹을 만들 때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한진해운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10대 때 1등 항해사가 되면서 그 꿈을 꾼 거죠. 네. 해운 보국의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걸 잘 키웠고 그래서 7대 그 해운사까지 됐죠. 그래서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한진그룹을 만들기도 해서 셋째인 조남호 회장을 그 회장으로 앉힌 거죠. 후계도 그렇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프라임 이후에 해운사가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전용 회장이 맡고 나서 균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해운사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배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배를 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기들은 플랫폼만 가지고 있고 배를 빌려서 물류를 이렇게 돌려서 마진을 먹는 건데 용순료라 그러는데 배를 빌리는 요를 용순료를 너무 과다하게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다 또 장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벗어나지 못한 해서 적재상이 됐고 두 번째 사항이 중요한데 이 한진가가 형제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조양 회장이 지금 회장이잖아요. 한진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유운인데 근데 그렇게 망해가는 회사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거죠. 그건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자기가 아니라 셋째인 조남호 회장에게 그룹 회장을 물려준 것도 좀 이유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이유. 업황도 취해놨고 전략이 실패고 형제가 도와주지 않았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그 형제들 간의 분쟁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예. 조중훈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그룹 분할할 때도 사실 좀 분란이 좀 있었고 이 조양호 회장의 이쪽 일가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쨌든 뭐 한진중공업도 지금 좋지 않거든요. 메리츠-화재는 굉장히 근실하긴 하지만 풀리는 했지만 그 당시는 그 지분 이런 쪽이 전혀 연관이 없고 좀 분란이 있다는 일선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한진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가장 최근에 완료를 했는데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데 조양호 회장 체제는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좀 복잡하게 됐어요. 네. 이 집이 이게 이제 지분 구조인데 보시지만 대한항공은 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지배해야만이 그룹을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한항공이에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임기가 다다음 달 3월 주총 때가 임기 완료예요. 그렇죠. 그때 등기 사정 임기 완료되는 사람이 조양호 회장과 사위사 한 분인데 불행하게도 임기가 완료되고 재선에 대한 필요한 표는 일반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결의 50%만 확보를 하면 통과가 돼요. 근데 문제는 참석 주주의 50%죠. 과반수. 네, 과반수죠. 예, 그렇죠. 문제는 이 대한항공의 주주를 보면 한진칼과 조양호 관계자를 다 합쳐도 33%밖에 안 돼요. 이게 특수규제를 막기 위해서 33.7%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국민연금하고 기타 주주가 다 합치면 66.6%예요. 3분의 2는 이제 비우호 세력이다. 비우호 세력이죠. 근데 예. 일단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잖아요.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기타 주주도 반대를 하는데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대한항공이 지금 그 유가가 낮잖아요. 예, 많이 빠졌죠. 호시절이거든요. 네. 항공업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호시절인데 주가가 안 올라. 근데 왜 안 오르느냐? 갑질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가는 경영에서 물러나라. 이런 게 충분히 여론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합리적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찍으면 주가 오른다. 그러면 찍죠. 주주들은 이제 주주들 무조건. 반영이니까. 그리고 배당 많이 해준다. 뭐 많이 나아지죠. 근데 이제 참석 주주의 과반수잖아요. 과반수죠. 이 기타 소액 주주들이 잘 주주총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또 위임권을 행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똘똘 뭉칠 거고요, 뭉치죠. 그죠? 여기는 뭐 너무 뭉치고. 근데 한진칼도 KCGI가 10%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이쪽 찬성도. 어쨌든 뭐 그렇지만 이 소액주주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막 정권사 돌아다니면서 위임권 받아내려고 막 그렇죠. 했었는데 예, 그런 일이 예. 다음 달부터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은 조양호 회장이 이제 8개 계열사 이제 임원으로 이사로 돼 등기사로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일단 만약에 네. 3월달 주총에서 이제 안 된다. 낙마할 예, 재선임이 안 될 경우에 다른 계열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있죠. 아니에요? 네. 대한항공이 거의 90% 이상의 캐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잃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제일 큰 의미가 있는 큰 거죠.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자, 한진그룹이 이제 그렇다면 해결해야 될 과제, 요걸 조금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조중훈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낚싯대 경영 이론을 펴요. 이분이. 낚싯대 경영.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이분이 그 당시 70,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문어발식 경영이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기업을 사들여서. 근데 이때 조중훈 회장은 우리는 하나만 한다. 그러니까 낚싯대를 여러 개 걸쳐 넣더라도 다 고기 먹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한 개 만들어. 그래서 물류, 운송, 해운에만 전력한다. 이게 기본 그 전략이었어요. 그게 잘 통했어요. 저는 한진그룹이 백투더 베이직을 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선대 회장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좀 정석하고 첫 번째 정석할 필요가 있고 예? 아니 어떻겠으면 그림을 지어줬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했으면 정석을 해야 되고 일단 정석하고 낚싯대 경영처럼 하늘을 파고 지금 뭐 이제 3세들이 뭐 땅콩 사태 일으켰던 분은 호텔한다 그러고 많잖아요. 막 이거저거 하고 싶어 하거든. 그것도 이해돼. 그렇지만 이 국적기에 그걸 줬으니 그리고 해운사를 다시 빨리 살려서 원래 백투더 베이직을 해라. 선친의 선친의 유지를 유지를 살려서. 받들어라. 네.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경제와 기업이 돌아가는 맥을 짚어드리는 유튜브 방송 CEO 파일 재개 뒷담화. 이번 주도 흥미롭게 보셨나요? 본 방송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9시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분할 편집본은 수시로 올라갑니다. 재벌과 뒷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기업과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빼놓지 않고 방송을 전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함께했고요. 저는 이창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끝났네요.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뭐 아는 거 반, 만드는 거 반.